그동안 제가 가르치고 또 만나왔던 수많은 수학 영재들, 그 아이들의 뒤에는 일반적인 학부모님들과는 조금은 다른 특성을 가진 엄마 아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주팝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그동안 수학 잘하는 아이의 3가지 비밀, 누구나 수학 잘하는 아이가 되는 3가지 좋은 습관이라는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도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습관을 들여주세요.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지도하는 엄마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하는 아이들, 또는 그 방법이 우리 아이에게 찰떡이라서 너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분들 댓글이나 DM 등으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정말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이들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특히나 더 이상 엄마 말을 안 듣는 시기가 된 아이이거나 우리 아이의 기질과는 안 맞는 방법인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공 케이스를 부러워하시기만 했었죠. 오늘 영상은 아이들보다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 스스로를 바꿔보자는 의미의 영상입니다. 총 3가지 특성을 말씀드릴 건데요. 끝까지 잘 보시고 나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바꿔보면 우리 아이 수학 공부에 보탬이 될까를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수학 공부의 본질을 이해하고 계시다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진짜 수학 실력을 키우는 길이냐를 알고 계시냐, 그렇지 않냐입니다. 이건 학부모님 본인이 수학을 잘 하셨던 것과는 조금은 별개입니다.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얘기를 듣고서도 누구나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 공부에서 안다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학 영재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분들보다 조금 높아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 그 문제에 담긴 수학적 의미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물론 아는 아이들은 잘 풀죠. 하지만 반복적인 연습에 의해서 잘은 모르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진짜 아는 아이는 정답을 100% 맞추지만 정답을 맞춘다고 해서 모두 진짜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를 잘 구분해 내실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만약 아이가 그 내용, 개념을 잘 모른다고 판단된다면 원래 계획보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지도하셔야 합니다. 이거 오늘 드리는 얘기 중에 유일하게 아이들에게 해보셨으면 하는 건데요. 하루에 딱 한 문제만 아이가 푼 문제 중에서 랜덤하게 지정한 문제를 직접 엄마나 동생에게 딱 한 문제만 설명하기로 규칙을 정하세요. 다른 거창한 이유 붙이지 마시고 그냥 하루 공부를 마치는 규칙으로 정하자 이렇게 하고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한 문제 정도면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테스트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건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실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 설명을 잘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설명하는 과정 중에 아이는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거나 본인이 스스로 우물쭈물하게 되면 스스로 난 좀 부족한가? 이거 잘 모르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엄마와 아이 둘 다 완벽한 수학 공부에 대한 기준을 조금만 높여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을 높이면 완벽한 수학 공부로 가게 될 가능성도 높아질 거고요. 또 절대 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선행 진도로 다그치지 않게 돼서 아이도 수학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리고 이분들은 초중고 수학 공부의 큰 흐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으세요. 중고등 선배 엄마들 그리고 초중고를 모두 지도해본 수학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초등에서 목숨 걸고 반복시키는 그런 수학 문제가 정작 중고등학교에서 그리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거나 초등 때 이것만큼은 꼭 제대로 알고 왔어야 중고등 수학이 어렵지 않은 부분을 사소하게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꼭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릴 줄 아는 분의 말을 경청하세요. 그리고 수학 공부의 깊이와 난이도는
크레센도 아시죠? 점점 세게로 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세게 가버리면 아이들이 점점 중요하고 강도도 높아지고 깊이 있고 난이도 있게 배워야 하는 고등학교 수학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지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 포르테, 메조포르테 들어보셨죠? 강조해야 하는 개념들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초등 때 다뤄지는 개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조금은 부족해도 곧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을 반복해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지금 이걸 못하면 넘어가지 못한다. 결국엔 이해 못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긴 하는데 너무너무 찜찜해. 이런 마음 둘 다 조금은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사소한 걸로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게 되죠. 엄마가 마음만 조금 바꾸면 아이가 수학을 싫어할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은 객관적인 정보 컬렉터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수학교육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많죠. 들으면 다 해야만 할 것 같죠.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다 할 수도 없고요. 또 다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 그것이 방법이든 교재든 무엇이든 간에 발견하셔야 할 뿐이에요. 물론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본이라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것이든 꼭 죽어도 해야 하는 건 없어요. 성공한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와 그 아이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학 영재의 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우리 아이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고 우리 애는 우리 애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카더라 정말 많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면 엄마가 다양한 정보를 알면 알수록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의 정보를 접하다 보면 그 정보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 상반된 말을 하는 경우 양측의 장단점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이 더 쉽기도 합니다. 단 많은 정보들을 접하시되 절대 어느 하나가 진리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특정한 정보가 틀렸다, 시시하다라고 섣불리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사소해도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요. 또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배울 점들이 반드시 하나씩은 있습니다. 오직 수많은 정보 중에서 그 정보가 가치가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필요한 정보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도 객관적인 정보 컬렉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분들은 답은 항상 내 아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굉장히 객관적인 관찰자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두 번째, 정보 컬렉터 얘기를 했었죠. 이분들은 아이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세요.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본인의 자녀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공부를 위해서만큼은 고슴도치맘이 아니라 자녀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라도 더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물론 그 상황 외에는 한없이 품이 넓은 부모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객관하기 시작하면요, 절대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는지 관찰, 그리고 경험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외의 방법을 써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될 뿐이라는 거, 나아지는 게 전혀 없다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부든 습관이든 무언가를 같이 해줘야 할 때와 아이 스스로 하게 해야 할 타이밍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 두 번째에서 얻은 다양한 정보 중에 어떤 정보가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맞춤 정보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서 찾으세요. 게다가 정보 컬렉터가 되면 우리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성은 꼭 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 모두 당신의 자녀의 잠재력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잠재력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수학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수학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해보도록, 뭐든 하면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성취 결과는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심어주는 믿음을 주는 건 부모님만이 가능하죠. 이 믿음도 가식이 아니라 진정에서 우러나오려면 그만큼 우리 아이를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 말씀드린 수학 영재 부모님들의 세 가지 특성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실천하기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바뀌어야 아이의 수학 공부 그리고 태도도 바뀌는 건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공감을 하셔서 나부터 조금씩 달라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에 전부 다 바꾸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당장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부터 하나씩 바꿔보시면 분명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엄마 그리고 아빠가 한번 달라져 보자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전체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의 영상 그리고 교육자료 선물을 놓치지 않게끔 해줍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